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의 시작이네요. 김선생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 담당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 과장됩니까? 한 5년 남았나? 야, 과장 올라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 회사 좀 이상해요. 인사 자체가 좀.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거의 약간 국영기업 느낌이야. 야. 인사시장 되는 시간만 보면. 그러니까. 야, 5년이나 했어요, 과장이 돼요. 저는 사실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직급이 없어가지고, 평기자 있다가 갑자기 차장 올라가거든요. 그리고는 부장도 굉장히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는 거의 그냥 평기자, 그리고 뭐, 부장 단위, 뭐 이렇게 돼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리, 과장, 무슨, 많잖아요. 많죠. 네, 뭐,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래도 직급이 좀 많이 단순화돼가지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냥 매니저, 일반 사원은 입사하면 그냥 다 매니저. 직급 체계로는 남아있는데 대외적으로는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잘 안 불러요. 그냥 매니저님, 뭐 팀장님, 부문장님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저런 과장, 차장 남아있는 회사도 많이 있죠. 남이 뭐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월급을 얼마나 그렇게 하지. 나를 뭐 매니저라고 부르든 팝콘이라고 부르든 콜라라고 부르든 뭔 상관이야. 돈만 많이 주면 된다. 월급을 많이 주면 된다. 그게 또 뭐 남들 부르는 호칭은 정리해놨어도 또 페이밴드는 또 다 직업별로 나눠놨어요. 다 똑같아. 그냥 빚 좋은 개살구야. 그만둬. 네. 자, 이번 오빠 생각은 28살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바람직합니다. 야, 오랜만에. 지속적으로 이제 20대 분들의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들의 마음도 상큼상큼해지는. 네. 비록 뭐, 지난 며칠 전의 시간에는 황 대리가 29살 여자분에게 이제 더 그레이를 추천해줬던 참사가 벌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좋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김 선생께서 사연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28살 여자입니다. 대학 동기 남자애가 있는데 저는 노는 걸 좋아하고 이 친구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도 계속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도 계속 여친이 있었고요. 한두 달에 한 번, 한두 시간씩 힘들 때 심심할 때 전화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통화만 하고 3, 4년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국시를 준비하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며 만났습니다. 근데 얘가 남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얘가 저한테 넌 변한 게 없이 똑같다고 막 칭찬해주고 너처럼 편한 친구 없다고 좋다고 막 그러는데 살짝 설레었어요. 뭐 제가 금사빠라 그런 거일 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평소처럼 가끔 연락을 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점심이나 먹을래? 이쪽으로 오면 내가 먹어드림 이랬는데 얘가 점심도 먹었는데 얼굴 보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늙어서 그냥 능구렁이처럼 행동하는 것 같은데 이거 괜히 떨려요. 그리고 제 생일 모르길래 넌 어떻게 내 생일도 모르냐고 갈궜더니 막 선물 사주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혼자 썸 타는 느낌인데 그 남자애는 그냥 친구라서 잘해주는 걸까요? 친구가 엄청 순둥이라서 그냥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관심이 생기니까 괜히 얘도 저한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랑 있으면 재밌어서 좋대요. 그리고 계속 우리 누구누구 이쁘네, 옷 잘 입었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냥 빈말이겠죠? 그런 빈말 그냥 남사친들한테 많이 듣는 편이라 원래 설레지도 않는데 괜히 요새 들떠서 살아요. 순둥이 착한 남자애가 잘해주는 걸 좋아하는 걸로 오해하면 정말 안 되겠죠? 네. 다 알고 계시면서 뭐 굳이 꼭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또 이게 풋풋하네요. 네. 좋다 야. 니들 좋다. 네. 관심이 있죠. 네,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보기에는 남자는 절대 관심 없는 여자에게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쓰나요? 가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관심 없는 사람한테 굳이 시간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들과 나이 또래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 중에 제일 비슷한 황대리 생각은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표정이 어두워? 뭐 이런 거 되게 쿨하게
듣는 사람이 기분 좋도록 접대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좀 심사가 꼬여가지고 어떤 컨셉으로 응대를 할까 서로 모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서로 온 동네 남자 여자들한테 지금 모내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 황대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김프로쇼의 공식 입장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지금 굉장히 심사가 틀려 있어요. 황대리가. 그냥 무슨 종류의 거든지 연애 깨졌다는 사연 말고는 황대리한테 들어오면 좋은 소리 못 들어. 친절한 설명을 들으시기가 어렵습니다. 연애 깨졌다는 사연이 온다 그러면 같이 붙들고 울어줄 수 있는데 그 지난번 사연처럼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이딴 거 사연이 오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 좋은데 어떡하죠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뭐 어떤 그냥 경우요? 친구였는데 남사친 여사친이었는데 네.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얘가 이랬어? 급 호감이 생긴. 뭐 왕왕 있죠. 네. 예, 그런 건 뭐 인생에 뭐. 예. 그러면 이 남자분 같으면 네. 지금 그런 심리 상태일까요? 상태가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요 정도만 보고 추론하기는 좀 성급하긴 한데. 조금 이른가요? 관심이 없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당연히 관심 있고 여자로서. 사연 보내신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외롭다.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낼 수 없다. 밑밥을 쫙 뿌려보자. 누구한테 걸리나. 이렇게 여러 명한테 뿌리고 있는 건지 그거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네. 예리하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뭐가 됐든 어쨌건 그분의 어장에 들어가 있긴 하다. 일단 지금 뭐 밑밥을 막 뿌리고 있는 건 맞다. 관심의 대상인 건 맞다. 어. 네. 전 좀 진지해져 볼까 하는 자꾸 엇나가. 아니 진짜야 진짜 진지해져 볼까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돌아다니다가 30대 남자의 연애관에 대한 글을 봤어요. 네. 보고 진짜 무릎을 탁탁 쳐가면서 봤는데 30대 남자는 기다리지 않거든요. 밀당하고 이러지 않잖아. 그리고 취향을 맞춰주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뭐 이런 순애보가 사라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때 이 나이에 이 주인공이라면 뭐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여자가. 둘 다 상관없어요. 사실 연애라는 감정이 뭔가 엄청난 확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만나보고 시작해보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야 되겠다.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가 생각나네. 이게 좀 건너 아는 사람이라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지. 진짜 그 용기가 얼마나 크게 필요했을까. 야, 내가 너 좋아하는 것 같다. 사귀자. 라고 말하는 그 태어나 처음 말하는 순간에 누구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하고 있죠. 기억하고 있지. 난 거절당했어. 저도 거절당했는데 거절당할 때 대사가 과간이었어요. 나는 정말 용기를 내서 딱 얘기했어. 그래서 야 사귀자. 사귀자. 라고 했는데 대답이 이랬어요.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 막 이래요. 이 발음은 뭐지?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데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줄 알았어요. 야, 빨리 그거 방금 말한 거 농담이라 그래. 야. 그리고 그럼 농담이지. 또 하란다고 또. 친구로 지내자. 그래, 친구로 지내자. 오케이. 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제일 크게 웃었던 사람이 배 감독이에요. 야, 미친놈아! 빨리 가서 친구라도 하자, 그래. 형, 빨리 가서, 가서, 야, 친구 하래요. 그래, 친구 하자. 그러면서, 형, 친구래요. 그때 그런 조언을 했던 사람이 배 감독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이 정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겪고 나니까 이게 한 번이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너무 쉽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럼 그때는 썸을 탄다고 느꼈어요 본인이? 얘기하면 그럼요. 되겠다. 근데 정황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아니면 주위에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100%였어요. 그리고 야, 더 서글프다. 그리고 1년 딜한 다음에 본인 입으로도 고백을 하더라고. 근데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 옆에 벌써 다른 여자가 있었어. 그래, 그리고 빠이빠이 했지. 그 사람과는 여전히 친구로 지내나요? 그럼요. 그분 결혼하셨어. 저는 중학생 때 고백을 했던 게 첫 고백이라서 그렇게까지 막 리얼한 이런 대화들은 오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중학생 때 그냥 중학교 때 한 거는 빼야지. 진지했다. 난 그때부터 시작이라 생각한다. 그거 빼요? 하여튼 사연 보내신 분은 지금 굉장히 설레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내심은 뭐냐면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좋아해서 이러는 거였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한테 확인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맞죠? 이렇게. 그 남자도 그런 마음이라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괜한 그런 걸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셔라.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런 기간이 다시 오지 않잖아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굉장히 짜릿짜릿하거든요. 그럼요. 맞을까 아닐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그건 딱 한 달이면 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은 즐기세요, 그냥. 이미 한 달 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 한 달이 만약에 넘어갔는데도 계속 그러고 그게 2달, 3달 되면 남자가 계속 뭉개고 있다는 거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남자 쪽에서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 대한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얼굴 보는 사이가 아니고 어쩌다가 각자 일하면서 보는 사이잖아요. 물리적인 시간들이 텀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은 금방 가요. 아, 그게 있네요. 이 여자분 주위에 네.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는 남자분이 뱅뱅거리고 맴돌고 있거나 뭐 요러지 않는 이상 남자가 뭔가 확 나서가지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제 확인을 할 때 내가 너 관심 있다는 속마음이 비춰져서 부끄러울까봐 또 그것도 주저하실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딱 얘기하세요. 너 나한테 되게 잘해준다.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봐. 정색이 아니고 친구끼리 보니까 재밌는 분위기에서 너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물어봐요. 던져요. 그때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평소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남자라면 그때다 싶어가지고 뭔가 솔직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알면서 왜 그래? 좋아하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날부터 둘이 불꽃 튀는 거야.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날 어디 갈지 예약하면 됩니다, 지금. 마음이 없었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없으면 얘가 눈치고 넘어갈 거야. 아. 에이, 친구끼리 왜 그래? 당연히 그냥 친구를 좋아하는 거지. 요런 식으로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하는 소린지 아니면 진짜 저게 속마음인지를 표정을 딱 보면 어느 정도 느껴져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일단 남자분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심을 먹었는데 얼굴 보겠다고 온 거는 뭔가 시간과 노력을 썼다는 거니까 떡밥을 뿌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남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잘 없어요. 네. 이쁘네, 뭔가... 옷 잘 입었네, 뭐 이런 칭찬들도 하고, 뭐 자주 본다는 거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잘못하면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채 먼저 앞서서 나는 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용기를 안 되지.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 차이야. 만약 황대리처럼 얘기하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야 밥이나 먹어 이러면은 그냥 그래 친구나 하자라고선 그냥 끝내면 돼. 근데 사연 보내신 걸 보니까 굉장히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반응 들으시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너 왜 그래? 라고 한번 떠볼 필요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저희가 술친구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술을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말고요. 과하면 큰일 나. 혀 꼬부라져가지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너 왜 이렇게 날 잘 줘? 안 돼.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맨정신에 네. 살짝 찌가 돌았거나 뭐 요럴 때 불그스름하게 홍조가 뛴 상황에서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으니까 네. 맨정신에 하시라고 저희가 술친구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새신자 또 오셨는데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늘 새신자 소개는 비교적 양이 많지가 않네요. 읽어보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 아시죠? 고시람, 궁금궁금, 나그너 오리지널, 낙타여행자, 누리온, 다시 바람이 분다일, 도도한제비, 데미사라왕, 삼남매 칠사, 바람깃, 별따라기, 먼지송무음, 우하하하하, 작가세계 종욱이, 첫인상 하얀 각설탕, 하질, 29이어스, 브리드, CYCLIST, 킹짱, LEEJY01, OJELLOTEA, XIANGT님까지. 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김포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에서 차로 5분인 완전 셋빅 건물 경주 청담 펜션 많이 애용해 주시고 저희도 곧 가겠습니다. 네, 인증 남겨주시고요. 한강 아리수만찬입니다. 양화선 착장 2층에 있고요. 최고의 뷰와 맛있는 요리를 정말 넓은 장소에서 즐기실 수 있는 좋은 식당 되겠습니다.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가입된 건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여러 가지를 체크해주는 마이보험 체크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네, 아이스크림 크림 세연수연 아버님이 정성스럽게 아이에게 바르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보습크림 되겠습니다. 좋은 성분과 저자극성 제품으로 최고의 올겨울을 날 수 있는 보습크림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요. 공원국 저자 모시고 춘추전국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포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달나라에 사는 하라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요즘 특별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방송에 가깝기 때문에. 코너 하나하나가 결국 보면 다 우리의 사심이야. 옛날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기가 좀 편해졌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같이 와서 이제 방송을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이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은 아주 좋은 책의 저자신데 오늘은 저보다는 이제 김 선생이 뽐뿌가 돼가지고 저의 사심이 들어간 방송. 네, 김 선생이 모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공원국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공원국 작가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정도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요.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하셨고, 이제 국제대학원에서 중국 지역학 전공하셨는데, 춘추전국 이야기라는 책을 이제 내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요 책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한번 이제 해주실 텐데, 궁금한 것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3년 동안 기획하시고,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쓰시고 하시는데, 얼마 걸리셨다고요? 약 한 1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10년의 역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춘추전국 이야기에 대해서 책이 좀 건수가 많거든요. 10년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권씩 한 권씩 사서 재밌다 그럼 다음 권 사시고 재밌다 그럼 다음 권 사시고 이것도 방법이에요. 사실 네. 한 번에 다 사기는 쉽지 않아요. 엄두가 안 나서 혹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저희가 그 뭐 안에 담긴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네네. 근데 10년 동안의 노력이 들어간 건데 책에 또 다 못 넣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일단 선생님 그 본인 개인 소개를 짧게만 좀 해주세요. 전 전업 작가고요. 네. 이제 역사 공부하다가 이제 경제학 공부하다가 이제 인류학으로 옮겨간 사실 지적인 사기꾼은 아니고 그냥 여행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중국 역사, 중국 사회를 하다가 이제 좀 더 재밌는 분야로 옮겨가려고 거의 마무리 작업이 아마 춘추전국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중국 관련된 지식 노마드를 한번 총 정리하시는 게 춘추전국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지금 또 공부를 계속 하시고 계시다고. 네. 네. 중국에서 쭉 계시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신 건가요? 지금 전 중국에 학교에 적은두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중앙아시아하고 시베리아 쪽에서 인류학 필드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필드워크라면 뭔가요? 필드워크에 우리말로 해야 되는데 네.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봤는데 필드워크를 나가신 부분 굉장히 터프한 동네로 나가시던데요? 네. 네. 공부하는 분야도 전 사실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좀 심하게 이제 풍광이 아름답거나 사람들이 굉장히 좋거나 지금까지 한국에서 없었던 지식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네. 저도 좋고 한국을 위해서도 좋고 또 이런 공간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뭐 사람이 적은 고산지대나 방대한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심하게 풍광이 좋다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 평원, 시베리아 뭐 이런 데서 텐트 치고 거의 노숙이나 다름없는 그런 필드워크이시더라고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보통 뭐 이렇게 하시는 일과 내지는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하는 건 사실 현지인들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유목민 쪽에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양을 보고 양이 풀리는 걸 보고 또 양하고 같이 따라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양 모으고 그리고 또 현지인들하고 저녁 이야기하고 뭐 술도 가끔 한잔하고 또 인터뷰하고 밤 되면은 또 준비한 책 읽고 자료 정리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일어나서 양 보고 진정한 한량인데요. 여기 보시면 심지어 단신으로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몽골, 준가르, 위구르,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데를 다니신대요. 진짜입니까? 이게 걸어서 가신다는 게?
걷기도 하고 약간 좀 과장이 돼 있는데요. 차가 못 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걸어야 되고, 시베리아 같은 데는 이제 길이 도로가 있으니까 자전거로 쭉 가면 이제 풍광도 보고 또 숙박비도 아끼고. 네, 시베리아라는 게 대륙이잖아요. 네. 기차를 타도 4박 5일 걸리는 데를 자전거 타고 천천히 가시는 건가요? 네, 자전거 타고 하루에 한 120km 정도 가면 자전거 타고 120km요? 야, 자전거 타고 120km. 엄청난 거리인데요? 보통 우랄 산맥까지 한 2,300km, 한 2,500km 2주 반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야, 저길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니까. 2,500km 2주 반. 야. 매일 자전거. 네. 전 사실 사고가 나서 반밖에 못 갔는데 네. 매일매일 자전거 타면 재밌습니다. 나름대로. 다리는 좀 아픈데. 다리 좀 아픈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지역으로 이제 필드워크를 다니시는 게 이제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계기가 특별하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개인사인데 사실은 전 뭐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평범한 직장인이 되기에는 이제 내구성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제가 조직에서 이렇게 단순한 일을 이제 좀 건방진 말입니다만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게 좀 깜깜하고 앞이 깜깜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새로 뭔가 만들어낸다는 느낌.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데 중국에서 등산 장비 사업을 하다가 금방 망했습니다. 망한 게 아니라 금방 너무 모든 말씀을 담담하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금방 돈을 다 쓰고 제가 중국에 대해서 좀 안다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다가 실전에서 너무 나약하다 이런 느낌에 이제 중국 하면서 오랜 기간을 이제 학교에 있었으니까 진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주어진 이제 지식을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중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꿰을 수 있는 스토리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직접 한 지식을 한번 구성해봐야 되겠다. 그때 또 좋은 선배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래서 결국 이제 글쓰기에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우리에게 가장 중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가장 없는 게 뭐냐. 없는 게 뭐냐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제 처음 사다리의 이 첫 발을 디딜 공간이 없더라고요. 중국 가면 땅은 근데 어디서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술자리에서도 첫 번째 말 중국 하면 말이야. 그 다음에 딱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네가 먼저 이야기해봐.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막 꼬이고 내가 하는 중국은 네가 하는 중국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시간 다가고 왜 중국은 너무 크고 복잡해. 그렇죠. 결국 마지막에 가면 또 에이 떼놈들 이게 정답인데 사실은 뭐 이게 결국은 결말인데 이건 아니고 우리 첫 번째 계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단행본으로는 안 되겠다. 한권으로는 이건 뭐 중국은 사실 그건 너무 이제 반인문적이고 중국을 복잡하지 않게 이야기하되 확실하게 전체로 이야기해보자 해서 몇 명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기획하고 이제 이렇게 쓰자 할 때 기획은 하지만 쓰자로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쓰자 쓰자에 제가 그럼 기획을 여러분이 같이 하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사실 뭐 우리 선배인 이제 개인적인 잘 아는 박찬철 선배도 있고 또 그때는 기획자였지만 지금 이제 위즈덤 하우스의 당당한 대표이사로 있는 연준혁 대표 우리 셋이서 이렇게 중국의 첫 다리를 만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나온 이제 기획물입니다. 공원국 저자님께서는 말씀을 되게 조근조근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의 스케일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그냥 뭐 천천히 가면 풍광도 좋고요. 하루에 120km에서 2주 반 가면 돼요. 그렇다든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근데 사다리가 없다. 한 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10대권이면 되겠지. 이게 말씀은 조근조근 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은 굉장히 호방합니다. 네. 실제로는 좀 호방한 편입니다. 제가 방송이라서 제가 숨겨야 돼서 얼굴이 안 보여서 괜찮아요. 저희 안 숨기셔도 돼요. 그 행복하시고 싶어서 하셨던 게 결국엔 이제 저희 알고 모신 건 아닌데 약간 김프로쇼의 모토기도 해요. 저희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거든요. 저 김프로도 기자 생활 10년 하다 때려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나와가지고 지금 개고생하고 있고. 저도 비슷하게 살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저희는 공감이 됩니다. 그럼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와.
안 죽어. 이런 거가 저희 메시지거든요. 네, 죽진 정말 않는데 사실 좀 집에서 이제 가장 노릇할 때 좀 자세가 안 살고 깊은 공감 지금 자세가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또 명절 때 자리 배치가 좀 바뀐다든가. 그건 무슨 뜻이죠? 뭐 일단 뭐 좀 벌어야 되니까 이제 그래야 이제 자리를 딱 잡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버리는 신통치 않으니까. 하지만 지금 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쌀밥과 가끔 고깃국도 먹는 이걸 목표로 했는데 그건 또 아니고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 중국 이야기 아니고 완전 흘러버렸는데 어쨌든 저희 뭐 어차피 중국 이야기로 갈 겁니다. 어쨌든 제가 잘 아시는 분도 이제 기자분도 58세가 정년이다. 아유 그래도 이제 기자가 이제 높은 자리까지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간으로도 끝까지 오래 살고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정년퇴에 가까우니까 이거 너무 불안하다. 차라리 네가 편하다. 사실 편한 거 하나로는 정말 제가 제일 편합니다.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호방하게 인생의 방향대로 사시려면 분명히 사모님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렁각시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제 아내가 이제 중국 사람인데요. 제가 긴 여행을 하다가 술이 고파서 술을 한잔 먹고 쉴 곳을 찾아서 대학 캠퍼스에 큰 도시엔 이제 거리에서 노숙자처럼 벤치에서 누워있으면 경찰이 깨우거든요. 캠퍼스 안에는 요즘 안 깨우니까 캠퍼스 그래서 그 캠퍼스 안에서 만난 사람이 아내고요. 캠퍼스에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저 이제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일단 벤치에 누워 있다가 이제 좀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여전히 뭐 대학생들이 우리 예전에 하던 그 군사훈련 비슷한 걸 하니까 제가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 했는데 옆에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제 아내였는데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니까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주셨으니 고마우니까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다. 식사를 하고. 그럴 때는 순순히 그냥 오케이 하시던가요? 네, 그러더라고요. 식사하고 이야기하다가 할 이야기 좀 더 있는데 저녁에 내가 다 들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볍게 만나서 맥주를 한잔하고 내일 귀국인데 귀국하기 전에 한 번 더 보자. 뭐 이렇게 해서 만나서 계속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다가. 호방하시네요. 이건 뭐 우애가 없네. 직진이시네요.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연애에 실패했는데 근데 거기서는 약간 새로운 얼굴을 원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어지려면 이렇게 노숙하다가도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결혼하신 지 그러면 몇 년 되신 건가요? 네, 이제 12년 됐습니다. 13년째 들어갑니다. 노숙에서 이어진. 그런데 낭만 있잖아. 그때 그 학생은 우리 남편이 이렇게 글 쓰고 돌아다니고 시베리아 가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닐 줄은 알았겠지만 이렇게 돌아다닐 줄은 몰랐고 그래서 한국에 결혼하고 멀쩡하게 일하는 아내를 이제 한국으로 오라 해놓고 이제 난 직장생활 못하겠다 하니까 얼마나 사기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제가 사업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1년도 안 가서 망하는 걸 보고 확실히 보여주셨네요. 제 아내가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글 쓰기 시작할 때 10년 안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그때까지는 이제 바가지 안 긁을 테니까 10년이 돼도 스케일이 아무 성과도 없으면 딴 일로 바꿔라. 역시 대륙의 스케일은 대륙의 스케일 10년이야. 보통 한국 와이프들은 6개월 안에 쇼부내라거든요. 1년도 굉장히 1년이 웬 말이야. 굉장하다 할 텐데 10년 단위가 다르네요. 올해가 정말 딱 10년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웬만하면 책 쓰고도 이제 인터넷 서점에 제 책이 팔리나 뭐 이런 거 책 벌써 20 몇 권 안 보거든요. 뭐 책을 내가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지노선이 다가오니까 정말 이제 딴 직업을 얻어야 되는 거 하는가 해서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10년의 마지노선이 이번 연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10년의 역작이 그냥 그 10년이 아니었네요. 저희가 되게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거 당신 얘기야. 가볍지 않네. 근데 우리 마누라는 10년까지 기다려줄까 잘 모르겠어요. 영화 한 편 나올 때까지 10년 걸릴 수 있어. 참,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네. 저도 중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한 3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르게 들리지 않거든요. 네. 대륙 여인들의 스케일. 네. 그런 거. 그리고 캠퍼스에서 술 한 잔 드시고 누워있다는 풍경이 막 그려져요, 저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나무 아래서 영어책 읽고 막 많이 하잖아요, 중에서. 예. 그러다 만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연애도 5년 했으니까 벌써 야. 17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 중국은 연애 시장에서는 최소한 신천지 같은 저 같은 사람 신천지. 야. 저는 정말 한국에서 불우했습니다. 최소한 연애에 가면 근데 정말 거기서는 저를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감격적이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해서 또 저녁에도 듣고 뭐 근데 다 들어줬다는 게 제가 그때도 지금처럼 이제 뻥한 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다 들어주고 해서 결국 이렇게 결혼까지. 그게 딱 00년도네요, 말씀하시는 거 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는 어디에서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네, 전 상하이에서 만났습니다. 상하이에서. 상하이. 예. 무슨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이틀 동안이나 내일 또 들려줄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왔다는 거는 궁금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전 뭐 다 잊어먹고 흑심이 있으니까 다 잊어먹었는데. 나오는 대로 하셨군요, 그냥. 네네. 제 안엔 뭐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오. 세계 평화는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 아내가 이제 경영대학을 다녔는데 경영대 안에서는 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데 뭐 이런 수업을 듣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뭐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영웅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나중엔 밝혀졌지만 네, 그때 순간적으로 뭐 새로운 인간이 왔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음을 정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또. 그게 후단 캠퍼스이셨나요? 네. 그래서 계속 거기서 공부도 하시는군요. 네, 결국은 공부도 제가 다시 사실 하기 싫은 마음이 많았는데 등록 다 해놓고 학교에 가보라고 면접 보러 가라고 하더라고요. 후단에서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이었다면 굉장한 수재입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손 꼽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에게 또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로 대성공을 거두시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의 스케일이 10년의 그 스케일을 가지신 분한테 이 세계 평화를 얘기했으니까 빵한 거죠. 그게 반할만 하지. 네. 이야, 이젠 다 장난이 아니구나. 개인사도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처음에 그러면은 춘추전국 이야기를 기획하신 시점이 언제세요? 그때가 아마 2008년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2008년입니다. 네. 야, 딱 10년 전이네요. 네. 근데 굳이 춘추전국 시대를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제 왕조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이제 춘추전국 이야기를 쓴 건 사실은 뭐 왕조 나열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각 곳마다 중국을 이해한 키워드로 주제를 가지고 갔는데 중국은 이제 반쪽이기도 하고 이제 슬픔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한데 이제 중국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고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두 개가 섞여 있는데요. 춘추전국을 이야기해야만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은 관제사적인 면에서 또 사상사적인 면에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1910년까지는 거의 이어져 왔고요. 또 왕조였기 때문에 이어져 왔고 또 이제 좀 비정치적이지만 공산당 지배 영도 체제 1980년에 덩샤오핑이 자기가 개혁 개방을 선언하면서 한 게 뭐 모든 걸 다 놓쳐도 공산당 영도는 놓칠 수 없다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희석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강력한 관료 체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간다. 이게 있다면은 관료 체제라 속성이 뭐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이 본질적인 구조가 많이 바뀌죠. 근데 남아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제 머리가 큰 구조죠. 근데 머리가 큰 구조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그 고민들을 만들어낸 게 자꾸 머리가 커지고 관료체제가 커지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춘추전국이거든요. 그 원형이 만들어진 시대가 춘추전국 시대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이해하는데 그 춘추전국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몇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통 키워드가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와서 내가 한국에서 한국의 목동이라는 곳은 정말 목동 현대백화점 있는 이제 예쁜 곳이다 그러면 중국 사람 거기 어디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핵심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땐 세계 평화가 키워드였는데 엉뚱하지만 세계 평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중국의 춘추전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예를 들면 그 사서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장자, 맹자, 뭐 공자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인가? 혹은 어떻게 남 밑에서 살 것인가? 이런 사회에서 내가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고민들이 쫙 집약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시대가 바뀐다고 그런 게 바뀐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각 단계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공통 키워드를 먼저 선제적으로 가져나가야 된다. 일단 그게 우리만 아는 키워드도 아니고 중국만 아는 키워드도 아니고 가장 고전적이면서 보편적이고 우리 둘의 고민을 동시에 실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출발점으로서는 춘추전국만 한 게 일단 없고요. 좋게는 그렇게 이제 창조적으로 다가가는 거지. 나 나쁘게는 술 한잔 먹을 때도 공통 드라마를 가지고 대화를 열어야 이제 술도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자기 아는 것만 이야기한다든가 또 들어도 이해 못하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그 재료가 가장 풍부하다. 대화의 상대가 중국인일 경우를 상정하시는 건가요? 중국인일 경우에는 중국인에게 우리의 희망을 투사할 수 있고 한국인일 경우에 우리가 뜬금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뭐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 이제 중국은 조직이 크다 보니까 이제 장님 코끼리 다리 만드시듯이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야기를 만들어간 사고의 틀. 춘추전국 시대하고 지금은 뭐 당연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바보들이고 그렇지만 어떤 방면에서든 다가갈 때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을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아마 쌓아 나갈 때 나는 춘추전국을 이렇게 쌓아봤다. 근데 다른 방면에서는 경제학이면 어떤 경제학? 근데 경제학인데 중국의 경제학이니까 중국의 경제학을 지금 현대 이론을 딱 떼어와서 중국 사람들의 행동 양태를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동 양태가 왜 이렇게 쌓여있는,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정치학이든 뭐든. 그래서 나의 성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고할 때 정치적으로 혹은 뭐 인문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사고할 때 어떤 이론이든지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성설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남들이 듣게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반성하고 자기의 결점을 찾아내고 이제 큰 뭐 조직을 이끌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고의 틀을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중국 그러면 영웅들을 다루거나 아니면 뭐 위인들을 다루거나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분석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쓰는 게 글쓰기도 사실은 조금 쉽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감을 얻어내기도 쉬울 텐데 지금 쓰신 춘추전국 이야기는 이제 그런 접근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뭐 한 그런 접근이 50% 이상인데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자료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저도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정말 호방하고 막 이 불꽃과 함께 날아가고 책을 읽을 때 내가 이런 책을 읽었구나 할 때 이거 아무도 안 읽었을까 할 때 이제 기쁨이 크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읽은 책이 있는데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책이 예를 들면 뭐 마왕태 백서의 달력을 내가 분석해보니 말이야 기존의 이야기하고 내가 분명히 틀려. 이거 뭐가 있어 하면 뭐가 있는데 달력은 이제 태양력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좌절하고 이렇게 막 난 뭔가 창조하고 있다 할 때도 그래서 뭘 벌었는데 하면 또 이렇게 여기서침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보통 사람의 삶이고. 근데 우린 또 영웅도 아닌데 계속 영웅하면 이제 영웅 컴플렉스에 걸려서 영웅도 아닌 사람들이 막 영웅 행세하면 용납해주고. 그건 정말 아니다. 우리는 이제 영웅도 아니고 보통 사람인데 가끔은 성질도 부리고 가끔은 의협심도 발휘하는 보통 사람이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영웅 이야기지만 왜 이런 피드백이 나왔는가? 왜 영웅은 이렇게
행동했는가. 결국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한 압력 때문이 아닌가. 근데 보통 사람 중에도 영웅들이 막 나타나고요. 또 뭐 이슬처럼 사라지지만 누가 봐도 정말 눈물 짓게 한 그런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진짜 영웅은 무엇인가. 21세기적으로 구성해야 될,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새로 구성해야 될 영웅상. 어쨌든 영웅은 필요하고 저도 영웅 좋아하니까. 근데 기존에 말해진 영웅들 혹은 진짜 영웅이라도 기존에 말하는 그 면목들은 진짜 영웅, 내가 보기엔 영웅의 면목은 아니다. 점점 이야기가 이제 재밌어지고 있는데 일부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은 다음 방송이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부로 해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책을 구성하시게 됐고 또 어떻게 노숙을 하시면서 사랑을 만드셨고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책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춘추전국 이야기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 네.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또 알아가야 되는 그런 교훈이나 방향은 뭔지 이런 얘기를 2부에서 본격적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1부의 핵심 야마라고 그러죠. 주제는 세계평화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스케일은 돼야 세계 평화를 얘기하면 여인을 얻을 수 있다. 그것도 10년을 기다려주는. 야. 자, 춘추전국 이야기 저희가 광고도 해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비범한 내용의 책일 거라고 짐작을 하실 거예요, 아마 들어보면. 비범합니다. 네. 한번 내용을 좀 이렇게 검토해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년의 애환이 담긴 역작이니까. 그리고 이제 10년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되는 마감 시점이 얼마 남으신 거예요, 지금? 네, 하여튼 여기저기서 많이 구입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고은국 작가님 모시고 춘추전국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음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